민간사 작품으로 우리 책에 두 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두 편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기운인데 이것은 좀 깁니다. 스크립트 이거 말고 뒤에 한 스크립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두 스크립트로 제시될 정도로 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책에도 얘기했듯이 문인이 가필했다는 어떤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에서 전승되어졌다면 틀림없이 이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게 전해졌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이거 비슷한 게 어, 이제 예, 이제 구비로 이렇게 이제 전승이 되다가 그게 이제 어떤 문인이 보고 나서 살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보면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은 문인이 가필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선 보면 푸른 창 앞에 홀로 앉아서 임에게 보낼 편지를 써놓고 객지에서 입을 옷을 만든 다음에 멀리 변경으로 붙이려고 하네. 라고 해서 이제 첫, 사실 이게 첫 줄이고 이게 두 번째 줄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다뤄서 저도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첫 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고요. 세 번째 줄이고 네 번째 줄 이렇게 네 자, 네 자, 다섯 자,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일곱 자죠. 그리고 네 자, 그리고 다섯 자, 네 자, 네 자 이렇게 어, 구 자체가 불규칙하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장단구라 하고 그 장르를 우리는 이제 장단구라고 하고 그게 이제 바로 사의 장르인 거죠.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특히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사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무린이 가필했음이 이제 거의 확실한 작품입니다.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이 첫 네 줄에서 우리는 그 공간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주인공이 어떤 여성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래, 자기 남편이 멀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겨울 옷을 준비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예, 준비해놓고 이제 편지 써가지고 막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남편은 임금을 위해서 힘써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험난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 종일 사막 속에서 칼에만 의지해가지고 간사하고 어리석은 적과 용감히 싸우고 계시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장면이 끝났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어찌 알겠는가? 붉은 얼굴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남편은 도무지 이런 자기의 심정을 짐작도 못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질없이 금비녀로 오실 날을 점쳐본다라고 하는데 전께마다 헛된 것이네. 이거 지금 봅시다. 이게 정말 금비녀로 점을 본다고 하네요. 반은 잡고 그죠? 그러니까 점을 칠 때마다 전부 헛된 점만 나오네. 금비녀로 도대체 무슨 점을 본다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뭐 금비녀가 엎어지면 온다. 예. 뒤집어지면은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쳐봤자 헛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주역점이나 그 사주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공수표 날린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처음에 이제 준비한 제가 이제 그 점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너무 이제 학술적이라서 그것을 지금 다시 개작을 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 어 기말고사 보고 바쁜데 이걸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기말고사 다 끝나면은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점괘마다 헛된 것이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쳐봤자 당연히 점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런데 이제 의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넋은 꿈속에서라도 하늘 끝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이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베개 위에서 긴 한숨만
뱉어내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돌아온다면은 인께서 공 세우고 고향에 돌아오시면은 이 얼굴이 초췌할 것이 당연한데 피차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는 이 남편 생각에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피차가 이제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라고 이제 안타까운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이 보면은 이 좀 뭔가 곡절이 있고 이거 보면은 이 사연이 있고 이게 마치 서사시처럼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길게 하는 거는 민간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요. 실제 민간의 어떤 민간사하고 가까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건데요. 일단 짧죠. 나를 끌어당기지 마세요.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들 마음이 편협하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멋대로다 이런 거예요. 나는 곡강 연못가의 버들처럼 아무나 다 이 사람도 꺾고 저 사람도 끌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사랑을 나눈 이런 행위 자체는 한동안 뿐이고 실제로 자기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사실은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꺾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의 처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 운명의 그 사람은 하나뿐이다. 라는 이런 자기 얘기를 속마음을 털어내고 있는데 이전의 그 작품하고 비교하다면 여러분 확실히 드러나는 게 이것은 일단 짧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가감 없이 다 드러내었죠. 이전 작품은 조금은 약간 뭔가 우여곡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문인들이 그런 상상력을 가미해서 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박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도 좀 더 순수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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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의 어떤 사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작품이다라고 이제 망강남을 평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간사를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이 민가사를 마치고 예, 이제는 문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예, 안 넘어가네. 예, 초기의 문인사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초기의 문인사 같은 경우에는 수대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남아 있는 게 기료동이라고 수양제, 왕주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지은 작품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악부 시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서 음악지에 보면은 투백초 범용주 이제 백면달이 지은 이 두 작품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하전, 양유주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계속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름으로 어 창작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초기의 문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당, 성당으로 이어지면서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 문인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회파악을 심정기가 지었습니다. 당현종 같은 경우에도 호시광이라고 지었고요. 장지화의 어가 같은 작품도 있고 대숙윤의 전응곡 그리고 위웅물 같은 사람도 조소 비슷한 이제 조소령이라고 3대령 또 해가지고 이제 왕건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0도 이제 문인사를 썼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뒤에 작품입니다. 보살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송나라 이제 5대하고 송대 가면은 보살만은 이런 작품 이런 제목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러 문인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패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곡조가 이제 같은 곡조가 이제 제목도 그렇고 이제 같은 곡조로 계속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200의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한 숲에는 자욱히 안개가 빽빽하게 이렇게 있고요. 서늘한 산의 일대에는 내 마음이 상하도록 어떤 그 푸른 그런 빛이 이제 감돌고 있는 겁니다. 저녁 햇빛이 높은 누각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누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름에 잠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옥섬들 위에서 부질없이 우뚝 서 있어 보자니까 새들은 이제 보금자리를 찾아가지고 어, 황급히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님이 돌아가실 길은 어느 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장정하고 단정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장정은 뭐냐면은 사람을 전송하던 어떤 장소였는데 단정도 마찬가지인데 심리마다는 장정이 있고 오리마다는 단정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장소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어떤 민간사의 그런 품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것은 처음에 77 그리고 어, 나머지 이제 6구는 5자로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사의 어떤 그 묘미라면은 전부 계속 이 변화하는 어떤 구의 어, 장단구의 어떤 그런 변화에 묘미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약간 정제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문인이 지었다는 느낌은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이 지었다라고는 하기에는 그 어떤 그 증거가 약간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인사에 대해서 어떤 도입을 마쳤고 앞으로 이제 계속 다음 주 초에 문인사를 하고 넘어가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 오늘 이제 퀴즈를 여러분 하셔야 되고 문인사를 마치고 지계소설하고 전기소설 이게 지계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라 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설 파트도 이제 이 사 파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전대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조금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당 5대 남조부터 수당 5대를 보기 전에 이제 남조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전기 소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안내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내일하고 내일 금요 여러분 이걸 이제 금요일에 보게 되겠죠. 목요일에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제가 이제 짧게 그 기말고사에 앞서 가지고 잠깐 짧은 그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고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짧은 동영상 강의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